저희 친정엄마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조금 버겁습니다. 신혼집을 5분 거리에 구하라고 강요하시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시는데요. 더는 감당하기 힘든 엄마의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이 왔는데, 관심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네. 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사랑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청소년기에 네. 서랍에 있는 제 일기장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네. 안 돼. 그거를 이제 몰래 봤어야 되는데 네, 네. 나 봤다 이렇게 하고 밑에 코멘트를 적어 놓으셨나요? PS. 그건 아니지. 코멘트는 안 적으시는데 그냥 그날 저녁에 야 너 누구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네.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신혼집을 아예 엄마가 구하셨어요. 엄마가 구하셨고 구하고 통보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아니요 같이는 구했는데 엄마의 선택권으로 엄마가 여기 살아라 옆 동네 10분 15분 정도 가는 거는 국경을 넘는 일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5분 거리요 너가 부르면 튀어올 정도로 가까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너 지금 멕시코로 가려고 그러니?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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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을 치려고 얘가 지금 국경을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거는 비밀번호는 공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신랑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는 공용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너는 무슨 부모한테 비밀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가르쳐 드릴 때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들처럼 가르쳐 줄 때까지 하시는군요. 그쵸 저희가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들 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올라와라 민정아 밥을 먹고 올라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이러면은 알았어 이러고 끊어요 네. 끊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김치찌개 이게 한 사진을 보내세요 알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언제 올 거지 이렇게 보내세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는구나, 아예 그냥. 네 그리고 하고 전화가 또 30분 있다 또 오세요 네. 어디까지 왔니 어머.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단전에서부터 이제 짜증이 이제 막 우악 와요. 그러면 내가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엄마한테? 네네네. 엄마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년이야. 왜 자꾸 아들, 딸들은 왜 이렇게 아빠를 닮아? 아무튼 너들 잘못된 건 다 네 애비 닮은 거야. 이제 제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만드는 그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산을 하면서 힘드셨겠다. 3번을 유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세 번째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래서 무너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황이라는 게 처음 왔어요. 엄마는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 아, 예. 네. 100일 잔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밥을 먹어라. 그때가 유산한 지 얼마나? 일주일 정도? 열흘? 아, 그럼 그때 그 마음이 얘기 못 가지. 근데 엄마가 언제 올 거야? 누구랑 올 거야? 올 거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엄마가 침 보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라고 진짜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소리는 다 질러본 것 같아요. 그랬겠다. 엄마가 전화가 오면은 자꾸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자식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딸인데 왜 엄마를 받아주질 못하지?
이 죄책감에 되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공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 살이를 내려갔는데 엄마랑 눈에서 멀어지니까 해방감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먹어라 할 땐 안 먹어 해갖고 막 뼈 말라였는데 네. 제주도 가는데 막 이게 맛을 막 느끼니까 막 20kg 막 쪄 있고 막 지금 제가 선생님 외적인 느낌을 보면 서울로 이사를 다시 가야 될 느낌인데. 다이어트는 엄마 다이어트. 아니 따님이 좀 어머니의 과한 사랑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예, 알았어요. 아, 알고 계셨어요? 예, 8살 때부터 이모들 넷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식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못해준 거, 부모로서. 예, 그런 게 막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갖고 두 애들을 내가 결혼하면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남들 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비밀번호도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였습니까, 어머니? 아, 비밀번호요? 그거는 이제 문을 잘 안 열어주니까 이걸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무겁게 들고 갔는데 아니, 사연자분 이게 밖에다 뭐예요? 놓고 오면 음식이라 그거 누가 너 집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비밀번호 좀 가르쳐줘라. 근데 비밀번호 왜 하려 그러냐고. 근데 굉장히 그게 상처가 너무 되죠.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상처가 되죠. 공식해서 가는 거. 그렇죠. 아니 일기장은 왜 보신 거예요? 아 일기장은 심심하니까 이해가 나. 심심하니까 이해가 나. 심심하다. 저는 이렇게 뭐 누구를 뭐를 해준다던가 음식 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누구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먹여야 돼. 아 먹이기 제가. 직전까지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의외로 먹는 거를 신경을 이렇게 안 쓰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어머니 그때 아이들이 필요했던 건 엄마의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였던 것 같아요. 아, 정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가까이 지내야 될 때는 영유아 때나 어릴 때. 예. 근데 엄마 아빠 일이 많아 또. 뭐 많고 뭐 정신도 없고 그런데 무슨 뭐 애들 뭐 이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또 딸 입장에서는 이거 일기나 보시고 저는 딱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 엄마가 이제 일도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엄마의 시간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안한 감정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잘해줘야지. 그럼 내가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 뭐야?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의 무대가 없어요. 자기의 삶도 없었어. 대부분 다 주방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있어서 밥 먹어라는 이게 밥이 아니야. 밥 먹어라, 밥 먹었냐는 이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 힘들 때 엄마가 왜 그거 밥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가 왜 모르겠어? 내 아이가 3번 유산하고 난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걱정된다. 어떠니?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애들한테 음식 대신 현금이 어떠냐. 그러면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찐사랑. 진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돈 안 보내고 사랑해요 말 안 해요. 그냥 조금이라도 보내고 엄마 나 뭐 조금 보냈어 엄마. 이번 달은 사랑이 좀 부족한데. 우리 창옥이 2배 정도는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마음을 표현했고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 딸아, 네가 좋아하는 거 사고 또 엄마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널 따뜻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라. 언제든지 엄마 여기 있다. 그거를 계속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저희 아까 따님이
엄마랑 포옹했는데 좀 어색했다고 했으니까 마침 이 자리를 또 명분 삼아서 네 이런 거 명분 삼는 거예요. 그럼 포옹 한번. 네. 네. 자, 엄마의 술버릇은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 술을 과하게 드시고 취하면 무조건 제게 전화를 걸어 모든 마음속의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놓으시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며 아, 엄마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시는 걸 듣다 보니 저도 이제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합니다. 사연자분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리본띠를 너무 예쁘게 하고 계셔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눈에 좀 띄었거든요. 저도 아까 어머니 눈에 딱 띄었거든요. 얘는 약간 써니. 왜냐면 리본이 너무 큐티하신데 네. 형사님 가죽 잠바 같은 걸 입고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걸크러쉬. 예? 저게 바로 걸크러쉬. 걸크러쉬? 네, 걸크러쉬입니다. 어머니 걸크러쉬. 술만 드시면 이렇게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얘기를 보통 하시나요? 일단 저한테 밤늦게 전화 오시면 아 엄마가 이제 술이 취했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딱 받으면 야이야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야이야? 야이야. 야이야. 네, 경상도 분이셔서 야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할배도 내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야이야. 네 야이야. 네. 네,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들과 이제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국밥집 오빠랑 남동생한테 물려줬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 이제 아. 오빠랑 남동생에 대한 또 뒷담을 또 저한테 하시고 또 이제 뭐 이모들이랑 이제 또 싸우셨는데 또 이모들에 대한 뒷담을 또 저한테 하시고 이모들은 왜 나를 미워하노 왜 나를 왕따를 시키노 막 이런 것들 모든 엄마의 힘든 거를 저한테 전화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푸세요. 아하. 또 나이가 엄마가 이제 좀 드니까 예전처럼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야야 오늘은 2병 먹었는데 또 취한다. 내가 슬프다. 저는 2잔 먹었는데 취했다로 알았는데 두 병. 야야 오늘 2병 먹었는데 취했다. 네. 대병이다. 아이고. 언제부터 어머니께서 이렇게 취중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가 이제 피크였던 것 같아요. 피크요. 네, 그리고 고3 때 이제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딱 엄마가 그 전화 온 타이밍이 있어요. 느낌이 쎄한 타이밍. 그러면 엄마가 한 잔을 드셨구나. 전화를 받으면 이제 또 한풀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엄마들은 이제 고3이면 막 이렇게 대학 공부하게 놔두고 그 시간에 또 기댈 곳이 없지. 그러니까 뭐 전화를 자주 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 창구가 많이 없는 집이 있어요, 자식들이랑. 그럴 경우에 한 친구에게 집중이 되는데 저는 제가 그 담당이었단 말이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네, 술을 드시면은 왜 이렇게 따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들 둘은 제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 엄마 오늘 또 술 한잔 했나? 아이고, 내일 좀 얘기하자 끊어요. 그죠? 안 듣죠? 아들들은 왜 그럴까? 네, 걔는 안 들어요. 근데 딸은 엄마 왜 오늘 또 뭐 많이 먹었어? 왜 또 슬퍼? 옛날 생각나? 이렇게 같이 마음을 잡아주니까 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되는지 2시간 모르지.
그치 딸이 최고. 잡아주니까 딸이 최고. 그치 마음을 아들은 그냥 엄마 그 술 자체를 싫어하죠. 예 그냥 아들내미한테 내가 술 안 먹는 표현을 안 해도 애들이 엄마는 딱 눈 보면 안다 냄새 나네. 그러면 애들하고 뭐 심하더라고 말이 하기 싫어요. 그리고 유난히 아들들은 엄마가 술 먹거나 노래 부르거나 자체를 싫어해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화장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하는 머리띠도 싫어해요. 예, 예. 뭐 좋아하는 게 뭐야?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형제분들이랑 어떻게 싸움이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국밥을 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경조사나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살면 얼마 살 끼라고 네가 돈은 얼마 번다고 네가 그렇게 안 오고 형제를 무시하나.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어찌 됐건 속은 상하지만 한번 가줄게 라고 해가지고 가게 문을 좀 닫을 수는 없었습니까? 한참 우리 안동에서 소문나고 있는 그때 입장이라서 제가 노는 것도 1년 2년 한 번도 안 쉬봤어요. 그렇게 언니들이 이제 장사를 안 해보니까 그런 네, 제 심정을 모르지. 네. 저희 큰 누나가 식당을 하거든요. 식당을 2, 3일씩 비우는 게 손님들이 왔는데 가게 닫아 있어. 그리고 또 뭐 어느 날 왔는데 뭐 또 가족 사정으로 뭐 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거 엄청 싫어한다고요. 그렇지. 한 두세 번 가는 거면 거기서 이제 불씨가 나와서 나도 더 안 욕하고 오야 됐다 너가 안 보다 그만이다 너가 필요 없다 어릴 때 우리 추억이 무슨 소용 있노 이런 식으로 싸움해서 전화가 끊기면 이제 딸한테 2시간 1시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술을 깨면 항상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때 제일 미안한 것 같아. 고3 때 예, 고3 때. 그 지금 와서 저거 그 점이 많이 미안하죠.